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알고리즘 잡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 랩스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손진호입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금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기업 코딩 테스트 합격 전략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 유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평가자가 돼서 평가를 해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어릴 적부터 정보 올림피아드라던가 이런 대회를 준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력을 가지고 이런 코딩 테스트를 좀 바라봤을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좀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잡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떤 성과가 나왔었는지 이런 걸 공유 드리면서 합격 전략을 좀 공유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네, 이제 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는 손진호라고 하고요. 현재 알고리즘 랩스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마디를 꼭 드리고자 한다면은 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제가 뭐 이 일을 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대회에서 이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은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전국 대회에 올라가서 상을 받기 전까지 제가 굉장히 알고리즘을 어려워했었어요. 되게 어려워했었고 얼마나 어려워했었냐면 7년 동안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낼 정도로 뭐 예선 탈락하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뭐 장려상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네. 근데 뭐 장려상을 1년, 2년 해서 받으면 잘한 건데 7년 동안 장려상만 받는다 또는 예선 탈락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이쪽 분야에 뭐 재능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좋지는 못한 성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던 제가 특정 시점에 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좀 몰입할 수 있었고 그런 결과 전국대회까지 올라가서 은상을 받는 수준까지 제가 이제 갔었던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안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올바르게 접근하니까 되더라 라는 경험을 했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코딩 테스트로 고생하셨거나 마음고생하셨거나 좀 또는 이제 한 번쯤은 좀 떨어져 보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학문입니다. 코딩 테스트가 보는 게 알고리즘인데 알고리즘은 결국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시지 않고 조금 이제 혼자 접근하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좌절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좌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좀 이제 누구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어떤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올림피아드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정보 영재를 수료한다거나 이제 대학교도 저는 한양대 기획과에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좀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이런 곳들의 인공지능 관점의 어떤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들을 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커리어 쌓아오는 동안 코딩 테스트나 이 알고리즘 관련된 어떤 이제 뭐 교육 또는 이제 삼성 소프트 멤버십이란 기관에서 제가 들어갈 때부터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직군을 좀 약간 특채 전형식으로 운영했던 기관입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코딩 테스트를 봤었던 어떤 그 지원자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정보올림피아드 이력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제가 이제 면접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가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서 현재 어떤 코딩 테스트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봐온 경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강의도 많이 했었고 트레이닝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 방향을 제시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과 같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모리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모리캠프에서 많은 기업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결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코딩 테스트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좀 알고리즘을 이렇게 대비하셔라 라는 좀 전략을 제시했었던 그런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코딩 테스트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합격하셨고 뭐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에도 많은 분들이 소프트 역량 테스트나 코딩 테스트를 합격한 이력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고리즘 잡스의 학습 업데이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수강생분께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하도록
지원을 드리고 그다음 코칭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업과 코딩의 어떤 코딩 테스트를 보시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또 저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물론 그대로 이제 뭐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맥락이나 어떤 정보들을 저희는 좀 디테일하게 공유받는 편이고 이런 걸 토대로 좀 경향이나 이런 분석을 하면서 매년 트렌드나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영향의 범주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는 좀 트래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과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응시자분의 어떤 수준과 학습 수준과 그다음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를 도출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과 학습자분의 데이터를 토대로 또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 토대로 저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어떤 철학과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영역에서의 저희 정보를 결합해서 의미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코딩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기출 경향, 모의캠프 소개, 합격자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선 기업 인재 채용 시 역량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량화시켜서 평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 푸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의 90년대 후반대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았던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이제 이 코딩 테스트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이제 알고리즘 문제의 역량을 보는 것들이 가치 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한 초중반 때쯤에 국내로 이제 삼성이 가장 먼저 채택을 했었고, 당시 저도 삼성 관련 기관에 속해 있을 때여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반대도 심했었고요. 되게 이제 거부감이 심했었죠.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거의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재직하고 있는 분들도 이 정도 등급을 따지 못하면 부서 이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엄포를 넣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도입이 됐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성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IT 기업들이 도입을 했었고 최근에는 중견 중소기업에서도 문제해결 역량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측정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는 좀 다른 어떤 프로세스에 비해서 좀 쉽고 빠르고 근본적인 자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평가 수단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코드 작성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 역량을 볼 수가 있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간 붙잡도, 알고리즘, 자료 구조 활용 이런 것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쓰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활용 역량, 어떤 논리력, 사고력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한 이 소프트 영역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실제 기업에서도 밝혀져 왔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접해지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 이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공부가 필요해진 뭐 서류 합격 이후에 공부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길러진 역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장, 저희가 체력 진단을 다음 주에 보는데 하루아침에 체력이 막 증진되진 않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2, 3개월, 그 다음에 학습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수년간 걸릴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코딩 테스트예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면은 사실 기업에서 이걸 가치 있게 평가하지 않겠죠.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역량이라고 보는 거고 근본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체력 단련하는 것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한 3, 4년간 이 코딩 테스트 시장을 봐오면서 또 이제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들었던 어떤 생각을 정리드리는 거고요. 이 역량은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봤고 얼마나 올바르게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왔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지표가 극명한 차이가 나뉩니다. 그래서 좀 목표로 하시는 직무가 소프트웨어 관련 직군이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막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 문법을 통한 어떤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의 생각을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방식인데 그럼 생각이 잘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코딩을 할 줄 아셔야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어의 기본 문법부터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고, 기업의 기출 문제 수준과 기출 유형이 좀 정형화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전략적으로 또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목표하시는 기업에 또 이제 어떤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학습하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유형 문제 풀이하시고 나서 이제 기업 기출 문제 수준의 또 유사 문제를 통해서 역량을 좀 다지시고, 이제 만약에 시간을 들여서 알고리즘 학습을 여건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2, 3개월 좀 몰입하셔서 이제 학습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장려상만 받고 예선 떨어지다가 거의 이제 한 달 남짓한 시간들 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몰입을 해서 알고리즘 공부했었는데, 그때 몰입해서 공부했던 어떤 일주일에 몇 시간씩 몇 년을 했던 것보다 아예 풀로 몰입을 해서 알고리즘을 집중해서 끝냈던 그 기간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얻음과 어떤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의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때 좀 한꺼번에 몰아서 훈련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이제 뭐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의캠프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거겠죠. 기출 경향을 말씀드려보면은 현재 이제 알고리즘 분류나 기출 경향,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유형들에 대한 설명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우선 알고리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완전 탐색, 좀 브루트폴스로 모든 경우를 다 돌아본다. 이제 뭐 포문이나 와일문을 활용하거나 또는 재계함수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써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는 그래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DFS, BFS 같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써서 완전 탐색을 해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알고리즘의 어떤 종류고요. 그 다음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둘러보는 게 아니라 사실 컴퓨터를 바탕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를 접근이니까 모든 경우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풀면은 모든 경우를 당연히 다 해보지 않는데, 컴퓨터를 그 연산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브루트포스 같은 방식도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어떤 구현 문제라고 하죠. 주어진 조건대로 따라가보는 건데 구현이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코딩 테스트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료 구조, 뭐 스택이나 큐나 컴퓨터의 어떤 자료를 관리하고 보관하고 처리하는 어떤 그 패턴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또 문제에 접근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잘 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써보시면서 왜 자료 구조가 존재하는지도 아시게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써야만 좀 쉽게 풀리는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기출 알고리즘들, 뭐 정렬, 이진 탐색, 뭐 투포인터, 정수론, 그 다음에 동적 계획법, 그리디, 최단거리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당연히 빈도는 존재합니다. 네. 빈도를 말씀드리면 브루트포스와 시뮬레이션이 거의 이제 두 개를 합치면 70% 가까이 이 기출 어떤 역량 테스트의 어떤 빈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본적인 역량이고, 저 두 가지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모두가 쉽게 하면 사실 이제 어떤 평가나 냉정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출시하지 않겠죠. 다만 이제 브루트포스나 시뮬레이션이 꾸준히 출제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뭔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구현 능력이나 문제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니까,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브루트폴스나 시뮬레이션은 좀 완벽하게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때그때 그 문제마다 필요한 로직을 구현하는 게 어떤 구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유형을 외운다던가 이런 것들로 되진 않고, 기초 어떤 문제를 푸는 체력이나 이런 게 증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운동하듯이 이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놔야 된다라는 어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알고리즘들이나 뭐 그래프를 활용한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완전 탐색에서 재계함수를 활용한 브루트폴스와 어떤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인 DFS, BFS 이런 것들은 변별력을 가리킬 때 많이 출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과거에 통계를 내봤을 때 재계함수를 기반으로 완전 탐색 문제를 응용하게 되면은 이제 재계함수가 없는 문제에 비해서 정답률이 갑자기 팍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코딩 테스트가 점점 이제 역사를 쌓아 나가면서 이런 기출이 많이 나왔던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유형을 좀 보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완전 탐색뿐만 아니라 기본 문법을 활용한 구현 문제나 이제 문제 시뮬레이션, 뭐 좀 스트링 타입의 어떤 응용 문제들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풀이의 어떤 기본 이제 문제 풀이의 어떤 기본 완전 탐색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난이도가 좀 비교적 쉬운 어떤 선형적인 문제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완전 탐색을 해봐야 되는 유형도 존재하는 게 이제 완전 탐색입니다. 그래서 완전 탐색은 포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재계함수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프 알고리즘을 써야만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미묘한 부분들을 결국 직접 해보셔야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이에 한번 막혀보시고 왜 막혔는지 또 코칭을 받으면서 해결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이 완전 탐색의 유형이 완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어택 레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특정 어떤 그 이처럼 배열에서 XY 좌표가 있을 때 뭐 이제 그 게임으로 치면 어떤 포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포탑을 설치할 때 이제 이 포탑의 사거리가 나오면 그 사거리 내에만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사거리를 그럼 잘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 보시고 나서 다음 장표를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X라는 지점이 기준점이고 이 기준으로부터 사거리가 1, 2, 3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X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이렇게 이제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반복을 무리하게 돌면서 쌓아 나간다. 이렇게 사거리에서 표현해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번의 문제를 0,0부터 n,n까지 반복하면서 끝낼 수 있는 로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좀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기 전에 풀자마자 코딩하시면 문제를 보자마자 코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어려운 수학 문제 암산하는 것과 동일한 거고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최대한 쉽고 가볍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녹여져야 되고 그 설계에 고민을 많이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100이라고 치면은 80에서 90은 설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하시고 그 로직을 자꾸 검증하는 데 쓰셔야 되고 충분히 이 로직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거리를 표현하는 건데 사거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x 옆에다가 1 옆에다가 2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현재 좌표와 현재 이제 포탑의 기준점의 거리를 구하는 어떤 공식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떤 절대값을 가지고 각 좌표의 차이를 구해서 더하게 되면 어떤 그 디스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식을 도출한 다음에 그냥 1,1부터 n,1까지 돌면서 현재 나의 좌표와 포탑의 어떤 거리가 얼마인지 보고 거리가 사거리 이내에 들면은 사거리를 표현해주고 사거리 이내에 들지 않으면 0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번 반복하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식을 도출하지 못하면 2중 반복이 아니라 3중, 4중 반복을 막 쓰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식을 도출함으로써 문제를 되게 간편히 풀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설계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1번 뭐를 한다, 2번 뭐를 한다, 3번 뭐를 한다, 4번 뭐를 한다. 이런 어떤 순서를 각 단계 어떤 이제 각 단계마다 핵심적인 로직들 이렇게 설계하고 나면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코딩은 번역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컴퓨터에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런 문제를 또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라는 거고 설계를 하시면 처음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설계해야 되지? 변수 선언부터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 본인 실력에 따라서 어떤 적정한 설계 수준이 있고 적정한 설계 수준을 이제 본인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찾아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는 코칭을 드리면서 저희는 문제를 풀 때 절대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답을 풀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힌트를 드리고 그 발판을 직접 밟아 나가셔야 그게 본인의 어떤 근육으로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칠 때도 실제 이제 계속 들어주는 것과 내가 들기가 힘들 때 살짝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남이 운동하는 걸 본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근력이 늘진 않잖아요.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힘이 들 때 좀 도움을 받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어떤 문제를 향상 방법이라는 것들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설계를 해드릴 때 좀 비어있는 것들을 좀 채워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부분적으로 설계에 특히 많이 관여하면서 이런 직접 문제를 설계해 나갈 수 있고 풀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사람의 논리력이 우선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지 또는 컴퓨터 연산량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연산량을 토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 모든 걸 다 해봐야 된다. 그럴 경우에 브루트폴스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논리력을 바탕으로 방금처럼 어떤 거리를 구한 공식을 구해서 접근한다던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많은 수천 수만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유형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아 나가시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설계되면 코딩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원서 탐색 말고도 시뮬레이션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유형은 실제 그 주어진 조건에서 이게 그대로 쭉 따라갔을 때 특정 상황이 나오도록 하는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구현에서는 회전시킨다거나 이동한다거나 확산한다거나 이제 형태를 좀 생성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구현할 수 패턴이 되게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기출 유형들을 보면서 좀 구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위한 구현에 대해서도 유형을 좀 나눠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트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달팽이 문제라고 하죠. 이렇게 달팽이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석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채워 나갈 때 이제 이 달팽이처럼 채우고 나서 예를 들어서 12번 그 관계는 몇 콤마 몇에 배치되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사람이 보면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컴퓨터로 구현하려면 막상 어려워지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이제 배열을 좀 회전시켜서 실제 컴퓨터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에 배열 좌표로 어떤 개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 문제도 그냥 이제 1부터 쭉 채우면 된다라고 할 것 같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두리에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경계를 치고요. 이 경계에 대한 관리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직접 구현해 보시면 이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경계를 만나면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계를 만나거나 이제 모든 배열이 0으로 초기화했다 쳤을 때 이제 경계를 만나거나 이미 이제 값이 채워져 있을 경우에 어떤 그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로직을 좀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치고 또 쭉 가다가 경계를 만나면 이제 밑으로 가라. 밑으로 가다가 경계를 만나면 좌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다가 경계를 만나면 이제 위로 가라. 이렇게 이제 로직을 반복시키시면은 큰 어떤 발레 없이 어떤 그 예외 없이 잘 채우실 수 있는데, 이런 경계를 두지 않고 생각하시다 보면은 되게 막 디테일하게 이제 배열의 이 개수를 조율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하다 보면 실수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구현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묘사하는 거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처럼 설계하시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문제할 때는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해야 하는 시뮬레이션 규칙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취업 특히 이제 어떤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구현 문제는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초기화라던가 회전을 할 때 어떤 배열의 번지라던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 문제를 푸시고 유형을 익히다 보면은 이런 문제 이런 걸 조심해야지 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인지하신 채로 문제를 풀어 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처음 문제를 볼 때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한번 읽고 나면은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돼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지만 본인의 뜻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문제를 딱 바라볼 때 그 어떤 함정이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실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특히 시뮬레이션 문제는 처음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를 내가 잘못한 건지. 그래서 처음 볼 때 굉장히 이제 문제를 잘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함정을 잘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한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본 행위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정의합니다. 습관이라고 정의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매 순간 얼마나 이제 문제를 보고 나서 실제 문제를 풀이에 걸린 시간은 얼마고, 그때 테스트 케이스 몇 개 만들어 봤고 코드의 양은 어떻고 품질은 어떤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어떤 습관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습관도 필요해요. 이제 예제만 입력하고 나오네 제출 이렇게 하시면은 시험에서 예제는 나오는데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없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역량을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모리캠프 소개를 좀 드려보면은, 모리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완벽 대비라고 해서 5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 10주 단기 완성 코스가 있는데, 언어부터 코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를
코딩 테스트 수준의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론이나 이론 또 특히 저희가 설계, 제가 오늘도 설계에 대한 부분들, 코딩하는 것들은 설계된 것들을 번역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설계 관점에서 영상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놨고, 문제도 300개 가량의 문제를 준비해놓고 충분히 이제 유형별로 풀어볼 만한 어떤 개수를, 절대적인 양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그 문제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알고리즘 문제해결 사이트에 가보시면 수만 문제가 있는데 다 풀어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코딩 테스트랑 목적에 맞게 문제 풀 때 저희는 한 200~300개의 문제를 좀 선별해놨고,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시간으로 저희가 원격 화상으로 이제 어떤 질의응답에 대한 코칭을 하거나 약간 힌트를 드리거나 그 순간순간 필요한 피드백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되, 저희가 그 개인의 어떤 진도를 충분히 잘 나가시면서 역량을 주어진 시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코칭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지난 몇 년간 해왔고, 네. 그러면서 1대1로 어떤 질의응답을 드리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 단위 평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학습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 관점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사업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 이 역량을 갖춰 나가는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본인의 문제 해결 역량이 측정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학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합격하는 순간까지 케어하는 합격 케어 부분들이 있고,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합격 케어를 해서 12개월 수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과정 끝났다고 나몰라라가 아니라 충분히 이제 순간순간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특정 인터벌 내에 답변을 드리면서 합격하는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전문 코치진들이 밀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저희 과정을 듣고 난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칭이어서 효과적으로 좀 이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희가 한 분의 어떤 학습자가 저희 모든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거의 10,000건 이상의 데이터가 남아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것들 잘 입력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제 이 학습자가 수강하신 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습관은 어떤지, 생각 습관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 그냥 이론을 아는 것과 그 이론을 알고 문제 적용하는 어떤 그 습관을 보는 것도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저희는 면밀하게 보면서 좀 더 합격에, 코딩 테스트에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학습에 대한 습관을 관리드리고, 이런 이제 그로스 림이라고 하는 게 문제 풀면은 단순히 100점이다, 0점이다가 아니라 100점인 경우에도 이 문제를 풀 때 습관이 어떠했는지 저희가 되게 시각화를 정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저희 지난 2~3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이런 것들 지금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 지표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했는지, 실제 코딩 테스트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저희는 단순 점수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습관, 문제풀이의 습관까지 관리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치분들이 코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인터페이스를 다 이제 적절하게 구현을 해놔서 코드 리뷰나 실제 설계에 대한 검증을 잘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1대1 맞춤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코딩 테스트를 전혀 못하셨던 분들 또는 비전문자분들도 이제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큰 어떤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풀이를 했을 때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혼자 이 모든 것들 다 이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많이 좀 이제 도달한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더 뎁스 있게 터치를 하고 이제 코딩 테스트 통과가 힘들었던 분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점의 관리가 저희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추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에 대한 데이터 저희는 분석해서 코칭을 한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뎁스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보올림피아드라던가 ACMR CPC라고 해서 이 문제 해결 역량의 어떤 가장 그 상위 레벨의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분들이 저희 알고리즘 내부 연구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저희가 다 직접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제공드리면서 실제 알고리즘이나 문제 해결 역량에 익숙한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공드리고 있는 게 또 저희 하나의 강점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전문 코치님께서 가장 큰 어떤 베네핏 중 하나겠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필요한 정도의 피드백들을 저희가 좀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푸시다가 구글링에서 정답을 보잖아요. 그거는 사실 구글의 그 정답을 쓴 분의 지식이지, 검색을 해서 받은 분의 온전한 어떤 역량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잘 인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코치분이 수백 명의 합격자를 베풀한 코치님께서 직접 옆에서 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부터 조건에 대한 이해, 설계에 대한 구현, 그리고 구현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단계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이제 피드백은 이제 힌트나 어떤 그 피드백은 너무 많아도 그게 이제 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적정한 범주를 저희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만의 어떤 이제 그 전담 어떤 코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은 거의 3, 4년 이상 수백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셨던 좀 그런 베테랑 분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질의 피드백을 받을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코딩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합격 케어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가 단계별로 파트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는 쭉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저를 필두로 이 연구 관점이나 대표적인 강사분들이나 코치분들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코딩 테스트 합격했던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합격했던 분들의 또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 저희는 저희가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코칭을 드린다. 저희가 이제 코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 어떤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최적의 어떤 코칭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피상적으로 합격을 위한 단기 속성 과정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영향을 길러드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굉장히 코칭에 대한 부분도 중요시 보고 있고 일방적으로 그냥 지식을 전달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보다는 실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옆에서 최대한 디테일 코칭을 드린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관점에서 저희 또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제 설계에 대한 클리닉을 저희가 최근에 어떤 삼성이나 여러 어떤 대기업의 코딩 테스트 대회에서 입상을 하신 분들 이제 코딩 테스트 대회는 아니고 경진 대회죠. 경제 입상하셨던 어떤 코치분을 모시고 한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카라 코비당토 최근에 뭐 신조어 같은 개념인데 주요 이제 가고자 하는 IT 기업에서 실제 어떠한 어떤 유형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어떤 유형의 시험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삼성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니즈가 있으신데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 대한 기출 모의고사 그리고 12개월에 대한 초밀착 합격 케어 그리고 이제 혜택 다섯 번째로 에어팟이나 어떤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이제 별도 혜택들이나 그다음 우리 캠프 전교과정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실제 합격하셨던 분들이 어떤 맥락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합격 인터뷰를 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잡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에 대한 어떤 나름의 노하우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려봤고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셔서 목표하시는 코딩 테스트나 이제 목표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정말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올바르게 과정을 배우고 올바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은 코딩 테스트가 경진대회나 어떤 올림피아드 대회가 아니거든요. 어느 수준의 어떤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특정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이제 뭐 몇 명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레벨이면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좀 근거 있게 드리는 거고 저희가 수백 명의 분들을 합격시켜 봤을 때 그분들의 초기 실력과 코칭을 받고 난 이후의 실력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저희 과정에 대한 몰입만 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나 이제
막연함이나 코딩 테스트에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네, 좋은 의사결정하시길 바라고 목표하신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알고리즘 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손진후였고요.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 학교 전략 세미나 겸 모리캠프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